회장님, 조영사 잡아왔습니다. 장비서와 황진구가 어떻게 조영사의 꼬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영사가 최명지를 배신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비서, 이놈이 유진이 뺑소니범 조영사라는 말이지?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뺑소니범이 아니에요. 그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가 최명지한테 유진이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영사는 6년 동안 최명지의 돈을 뜯으며 범죄 사실을 꽁꽁 숨겨왔지만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너무 흔적을 많이 남기고 다닌 나머지 결국 신분을 노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 실수의 첫 번째는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르릉. 거실에 있던 전화기를 구하나가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다짜고짜 윤유진 씨가 죽었다는 찌라시가 도는데요라며 최명지의 사주대로 신여진을 자극했습니다. 어젯밤엔 구하나가 살던 옛날 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이번엔 유진이 죽었다는 전화라니. 최명지는 신이 나서 신여진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어디 얼마나 버티나 해보세요. 제가 구하나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 거니까요.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대충 핑계를 대며 이번 일을 넘겼지만 구하나에게 연이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신여진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절대 구하나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은총이랑 한 집에서 이렇게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든 평화인데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들킬 위험 속에서도 신여진은 지금 이 연극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구하나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범인을 잡는 걸 택했습니다. 장비서, 지금 이런 식으로 뒷수작을 부리는 게 누군지 당장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 최명지, 너만 뒷수작 부릴 줄 알았냐? 드디어 신여진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한편 윤성호도 이미 수녀님에게서 조영사의 행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육원에 찾아와 두나와 하나에 대해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 집에 도둑이 들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기자한테 익명의 제보를 한 놈도 같은 놈인 게 분명해. 이제 구하나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신여진과 윤성호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걸까요? 윤성호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진 엄마, 그러게 내가 뺑소니범을 잡을 때까지는 은총이를 그냥 지켜보라고 그랬잖아. 왜 구하나 씨를 가짜 딸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쓴 거야? 이대로 두면 구하나 씨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한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 엄마, 보육원에서 두나와 하나에 대해 묻고 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구하나 씨 뒤를 캐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 조심해. 윤성호는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전송했죠. 거기엔 조영사의 얼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대고 다니더니 결국 증거를 남기고 말았네요. 하지만 윤성호는 대놓고 조영사의 뒤를 캐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구지석이 알게 된다면 우리 양 누나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내가 왜 누나랑 의절까지 했는데 화를 내고 구하나에게 비밀을 다 알리게 될 테니까요. 안 그래도 구지석은 유진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돈다니까. 벌써 양 누나 구하나가 신여진한테 속고 있는 걸까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싫다 밉다 해도 실은 구하나를 많이 아끼고 있는 거겠죠.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수녀원에 찾아왔던 사람이랑 그날 밤 본 도둑이 키와 체형도 비슷하다며 아마도 같은 사람일 거라고 조영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에게 이 사람의 신상을 찾아봐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신여진은 장비서와 황진구를 불러 윤성호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비서, 그리고 진구야. 유진 아빠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이놈에 대해서 좀 알아봐. 나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얼굴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회장님. 기업 사냥한 회사 중에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 나한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왜 유진이를 파고 다니는 걸까? 도대체 그놈이 어떻게 우리 유진이 죽은 걸 알고 있는 건지. 그 자식을 당장 잡아야 해. 잡아보면 답이 나오겠지. 네, 회장님, 사진도 있으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사장님 쪽에서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윤유진 씨 뺑소니범일 확률이 높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게 있어. 구하나 씨네 집 도둑질 사건? 일부러 우리 집에 구하나 씨 동생들이 오는 시간을 노릴 정도면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 도둑놈이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까? 결국 내부 소행이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 최명지가 갑자기 구하나 동생들을 초대하자고 한 것도 수상하고 말이야. 그나저나 그 집에는 누가 그 시간에 있었길래 도둑을 쫓아낸 거야? 그 집엔 지금 남동생 구지창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 네,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집에 지금 윤성호 사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집 소유자도 부동산에 확인하니 윤성호 씨 차명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은총군을 곁에서 지켜보시려고 조치를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나 그 인간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었어? 어쩐지 내가 은총이 찾았다는데도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더니 본인은 혼자 은총이 옆에 살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 그래봐야 어차피 지금은 내가 은총이 데려왔으니까 헛물킨 거지. 장비서 우리 집에 전화했던 사람이랑 도둑놈이 동일 인물일 확률이 커. 꼭 추적해서 내 앞에 데려와 내가 직접 물어야겠으니까. 조영사는 대포폰에다 얼굴까지 다 가리고 도둑질을 했지만 결국 장비서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윤성호가 사진을 보내줘서 쉽게 잡을 수가 있었죠. 조영사는 끝까지 자기는 형사라면서 그런 협박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장비서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회장님 앞에 가서 직접 말씀하시죠. 결국 조영사는 질질 끌려와 신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밤, 회장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사 배지 하나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조영사는 이제 한낱 범죄자가 되어 이곳에 서 있네요. 정적을 깨고 조영사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죠. 회장님, 저 억울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잡아와도 되는 겁니까?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영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죠. 억울하다고. 그럼 이건 뭐지? 탁자 위로 증거물을 3개 내리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보육원에 가서 두나와 하나에 대해 묻고 다닌 CCTV 영상이야. 시간이 갈수록 신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하는 것이 역력했죠. 이래도 계속 발뺌할 생각이야? 이미 도둑질 현장에 남은 지문까지 조영사 잊으신 거 다 확인했다고. 회장의 손에는 또 다른 증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영사의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가진 재산이 꽤나 많던데 형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인데 말이야. 진실을 밝히려는 듯 조영사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통장에 입금된 30억 그거 누가 건넨 거야? 조영사 네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누구야?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시켰는지 당장 이야기해. 오늘 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이 말에 조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영사는 최명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밀이라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을 꺼냈는데요.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 시켰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살려주시는 겁니까?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는데요. 최명지가 시켰습니다. 구하나를 내쫓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고요. 신여진이 그토록 의심하던 그 이름이 조영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죠. 그 순간 신여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섞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최명지 정말 너였어? 대체 왜 그런 짓을? 최명지가 왜 그런 짓을 시켰는지 그 이유도 말해야지. 조영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을 이어가는 조영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는데요. 윤유진이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가짜 딸을 데려왔다고. 윤세영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다면서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신여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조영사는 희망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네, 누가 시켰는지 다 말했으니까 저는 보내주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이었네요. 그 말을 믿었어? 살인자가 자비를 바래도 되나? 너 유진이 죽인 뺑소니범이잖아. 30억 되는 돈을 최명지가 그냥 줄 리가 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를 죽이고 대가로 받은 돈이겠지. 조영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죠. 아이고,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 최명지였어요.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6년 전 윤유진이 죽은 그날의 일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헤집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명지한테 6년 동안 돈을 뜯어온 건 사실이에요. 제가 최명지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협박 좀 했습니다. 조영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회장님한테 다 털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뺑소니범이 아니에요. 저도 제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일은 다 외국 용병들한테 맡긴다고요. 저는 그날 최명지가 부탁한 대로 대포차를 준비해 주었고 윤유진을 어떻게 죽여야 자연스러울지 이를 설계를 해주었어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나갔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회상하듯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윤유진을 죽이기로 되어 있었던 그놈이 살인이 처음이라 그런지 사람 죽이려니까 무섭다며 톡 껴버렸지 뭐예요. 조영사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최명지한테 사람을 다시 준비해 줄 테니까 다른 날을 노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명지는 오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윤유진이랑 통화했는데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기억을 되찾았으니 오늘 못 죽이면 다음은 없다면서요. 자기가 작은 엄마라는 것까지 알아봤으니 시간 문제라면서. 그 순간에 긴박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최명지가 그 대포차에 직접 올라타더니 운전대를 잡았어요. 유진이의 마지막 순간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네요.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윤유진은 바로 안 죽었습니다. 작은 엄마라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최명지가 그대로 죽인 거예요. 조영사의 마지막 고백을 들은 순간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깊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니놈이 뺑소니범이 아니었어? 최명지가 우리 유진이를? 신여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는데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영사 그놈은 어떻게 됐어? 창고에 그대로 잡아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놈도 똑같은 놈이야. 자기는 유진이 죽인 뺑소니범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직접 운전대만 안 잡았다 뿐이지 악질 중에 악질이야. 최명지 공범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신여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일 수는 없어. 자백만으로 최명지 죄까지 입증할 수가 있을까?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신여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놈을 이용해서 최명지를 잡아야겠어. 최명지가 직접 자기가 유진이를 죽였다는 자백을 녹음해야 돼. 지금 당장 조영사 데려와. 순간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으로 조영사가 끌려왔는데요. 머리를 조아리며 신여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여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영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영사 이 쳐죽일 놈아. 최명지 짓으로 떠넘길 생각하지 마. 유진이 죽인 공범인 건 똑같으니까. 당장 찢어 죽이고 싶지만 너가 내 지시만 잘 따른다면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어. 최명지를 속여. 유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날 죽은 게 유진이가 아니었다고. 네가 사기쳤다고 하라는 말이야. 최명지 입으로 직접 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자백하게 해. 알겠어? 그렇게 조영사는 신여진의 스파이가 되어 최명지를 속이게 되었는데요. 최명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영사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최명지 잘 들어. 유진이는 살아있던 게 맞았어. 사실 6년 전에 죽은 건 윤유진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알아보니까 보육원에 화재 사고가 나서 자료가 바뀌었었나 봐. 난 정말 죽은 그 여자가 윤유진인 줄 알았어. 혹시나 해서 내가 구하나 유전자 검사를 진짜로 해봤는데 구하나가 정말로 신여진 친딸이 맞았어. 최명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 이 개자식아 일을 무슨 그따위로 해? 구하나가 유진이가 맞다니.
그럼 내가 상관도 없는 여자를 죽였다는 말이야? 너는 그러고도 나한테 30억을 쳐받아 가신 거고. 최명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녹음기가 켜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신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다 녹음했습니다. 나오시죠. 최명진은 놀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여기에 왜? 조영사 너 네가 감히 나를 속인 거야? 너도 공범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최명지의 말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신여진의 거센 손이 최명지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쳐 죽이려나 네가 유진이를 죽였어? 짐승도 자기 핏줄은 안 건드려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최명진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최명지 모녀의 잘못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윤세영은 그때 당시 촉법 소년으로서 그 어린 시절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구지석 곁에서 좀비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구지석도 결국에는 구하나의 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구하나는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텐데요. 신여진이 좀 더 일찍 진실을 밝혔다면 좋았을 것을. 결국 구지석으로부터 누나 정신 차려.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신여진이 누나 속인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신여진이 무릎 꿇고 빌어도 구하나의 용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아인 아이에게 엄마를 사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만약 나중에 진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구하나가 친딸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신데렐라 게임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가짜 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요. 구하나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네요. 최명지의 충격적인 자백과 함께 신데렐라 게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가 마주하게 될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신여진과 구하나 사이에 놓인 깊은 상처가 과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